반갑습니다. 에이프로학원 중등부 팀장 문요한입니다. 어떻게 4주간의 특별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중등 국어에 포함되어 있는 문법을 다 익힐 수 있는지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중등 국어 문법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둘째로는 이번 겨울 문법 특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3년치 국어 문법 기반 닦기 한 달이면 충분하다는 부제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유익한 시간 될 거니까요. 스킵하지 마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 문법 중등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들이 상당히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의 개념과 본질, 어휘의 체계와 양상, 품사 분류, 중2 시기 들어가서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 그래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한글의 창제 원리, 그래서 자음자와 모음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요, 국어의 의문,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를 중심으로 배우게 되고요. 문장 성분과 문장의 유형에 대해서 배우는데, 문장 성분이라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것들이 될 거고, 문장의 유형은 시제, 높임 표현, 피동, 사동 표현 이런 것들을 주로 중3 시기에 배우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별표 쳐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난이도 또는 중요도를 뜻합니다. 특별히 이 중1 시기에 들어가 있는 품사 분류 같은 경우는 별을 2개를 붙여놨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때에 별 2개짜리로 불릴 수 있는 품사 분류를 배웁니다. 왜 4주간의 문법 특강이 필요할지 약간 벌써부터 느낌이 온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문법 특강이 필요한 이유. 자, 중학생 때 배우는 문법이 앞으로 배울 고등국어 문법의 완전한 밑바탕이 된다. 이것은 100% 실화입니다. 졸업식 때 찍었던 제 모습인데요. 잘 보시면 여기 위에 배경이 먹구름이 좀 끼어 있는데요. 글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중등 국어 문법.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시절에는 이 국어 문법이 굉장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왜냐? 중학생 때 배우는 문법이 밑바탕이 되는데 중학생 때는 문법 공부를 그렇게 탄탄하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냥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밑바탕이 다져져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단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휘, 품사, 의문. 아이들은 이 말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이 된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저런 단어가 너무 낯설어요. 왜 낯서냐? 코로나 시국도 있었고요. 온라인 클래스가 계속되면서 집중력 있게 수업을 듣지 못했던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고, 교과서 있는 그대로 어휘가 무엇인지, 품사가 무엇인지, 의문이 무엇인지 가르치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휘? 사실 단어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단어라고 봐도 무관해요. 정말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를 파고든다면 어휘와 단어는 약간 다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시기에는 어휘, 단어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만 이해해도 충분하거든요. 품사? 단어의 묶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묶은 것이냐? 의미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특별히 의미에 따라서 우리 국어, 한국어는 묶을 때 9개를 따라서 묶기 때문에 구품사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의문, 뜻 구분하게 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위다. 뜻 구분, 소리 최소단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만으로는 이거를 전부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체계적으로 단번에 꿰어야 할 중등 문법.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때 한글의 창제 원리를 배우면서 자음자와 모음자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중3 때 되면은 국어의 의문을 배우면서 자음과 모음이 또 나오는데 이때 자음자와 자음, 모음자와 모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를 쉽게 기억해내지를 못하고 헷갈려하기 시작해요. 자음자와 자음, 모음자와 모음 구분하기 어려워합니다. 자음과 모음은 한글의 창제 원리에서 배웠을 때 17자와 11자, 14자와 10자 이런 숫자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음과 모음이라는 말을 중3 때 듣게 되면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 그 개수,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왜 나오는 걸까? 어떤 게 추가된 거지? 여기서부터 혼란이 시작이 되고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문법 특강을 통해서 4주 동안 배우게 된다면 이것은 체계적으로 단번에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겨울방학 문법 특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일은 다가오는 1월 2일 일요일입니다. 4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주 일요일에 있을 거고요.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단원은 단어와 어휘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2단원은 문장과 문법 요소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3단원은 말소리, 의문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4단원은 언어의 본질, 그리고 담화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이라면 벌써 또 눈치를 채셨겠지만 1단원과 3단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배치를 이런 식으로 좀 시킨 건데요. 공부를 4주 동안 해야 되는데 어렵게만 계속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퐁당. 네, 1단원과 3단원이 1.5 비중이라면 2단원과 4단원이 0.5의 비중을 가지고서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단원에서는 중1 때 배우는 내용들을 가장 먼저 다루고요. 2단원, 3단원이 약간 묶여서 중2, 중3 시기에 배울 내용들을 다룬다. 4단원은 중1과 2에 들어가 있었던 간단한 내용들을 마지막에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차 때 이야기했던 오늘의 특강 내용이었습니다. 부제들을 기억을 잘 해주세요. 중학생이 된 우리 아이 뭘 배우나? 중등국어 문법 한 번에 꿰어야 보배다. 3년치 문법 기반 닦기 한 달이면 충분하다. 어떤 유명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학생이 된 우리 아이가 배울 중등국어 문법 한 번에 꿰어야만 보배일 텐데 꿰는 건 한 달이면 충분하다. 누군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명언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중학생이 된 시험을 앞으로 볼 아이들이 중등국어 문법을 배워야 할 텐데 그것은 한 번에 꿰어야만 보배일 텐데 꿰는 거는 이번 겨울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가치 있는 겨울방학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